네, 생명 빼앗은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는 생명을 오히려 얻게 하는 곳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산모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예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임신부 A씨가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임신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 임신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들렸는데 실제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고 또 아이와 산모 건강을 위해서 영양수액 처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 간호사가 갑자기 누워있는 산모에게 벼랑간 영양제 대신 어이없게도 수면 마취제를 투여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마취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산모는 낙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낙태 수술이요? 네, 동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어이없는 실수로 실제로 이 소중한 생명의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낙태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벌어진 실수인가요? 예, 지금 우리 서정희 기자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밑에서 왜 차트를 작성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 차트가 지금 바뀌어서 갔는지 위에서 차트를 보니까 낙태 환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서 그냥 수액을 아까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제를 주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집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의사도 또 확인을 안 하고서 바로 그렇게 이제 낙태 수술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결국 정말 황당한 실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차트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차트하고 그 환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차트도 거꾸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꿔서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간호사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그야말로 정말 황당한 실수입니다. 네, 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산모를 계류 유산 환자로 착각한 건데요. 정말 유명 산부인과라고 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기가 찹니다. 이 낙태 수술을 받은 그 베트남 여성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수술이 끝나고서야 알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수면제를 맞고 잠을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수술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알려주는데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집으로 퇴원했는데 하혈 증세가 보이니까 다시 병원에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는 퇴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도 하혈이 나오니까는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찾아서 문의했더니 다른 의사가 하는 말이 본인이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거 기다리던 애가 6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니 임신을 확인하러 갔는데 갑자기 낙태야? 이러니까는 너무나 황당하니까. 더군다나 수액을 맞으려고 갔는데, 영양주사를 맞으려고 갔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갔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저도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저번에 검사를 했는데 그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을 꼭 물어봐요. 차트가 있고 그렇죠. 있는데도 물어보는데 이런 유명 병원에서 확인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그 베트남 여성은 황당하게도 임신 그 확인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낙태 수술을 당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부인과에서는 보통 4가지 물어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그다음에 남편의 이름, 남편의 생년월일까지 그만큼 산부인과는 하나만 잘못해도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한 것 같은데 민사, 형사 다 좀 죄를 물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베트남 여성 그 산모는 산모라고 말하기도 그러네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죠. 근데 사실은 베트남에서 와서 아이를 가졌으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친정도 없고 하니까 더 각별한 아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때 부동의 낙태죄로 신고를 했어요. 이제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한테 신고를 한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 반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잖아요. 본인이 낙태를 하고 있는 줄을 몰라서. 그래서 부동의 낙태죄가 인정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과실 낙태죄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업무상 태아에 대해서는 범죄를 묻기가 쉽지 않으니까 산모의 건강에 이제 어떤 그 피해가 있었다. 이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일단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죄명은 또 딴 죄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질 게 또 있을 텐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은 일단 일견 인정돼 보이는 거죠. 변호사님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확인되는 인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차트 기록이라든가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었던 건 맞으니까 그리고 산모의 몸에 일정 부분 상해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손해 네. 아주 크겠죠. 다른 보통의 뭐 산모도 그렇지만 멀리 떠나온 산모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태아는 아직 태어난 상태가 아니라 뱃속에 특히 네. 임신 6주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경우에도 약간 살인이나 살해로 혹시 보나요? 한 생명으로 인정이 됩니까? 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법에서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의 낙태죄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산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의 낙태죄가 되려면 낙태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사는 낙태한다는 고의가 아니라 계류 유산, 그 죽어 있는 아이를 꺼낸다는 의도, 착각을 한 거죠. 생각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네. 고의가 없어갖고 부동의 낙태죄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이대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 과실은 있었으니까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처벌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군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좀 많은 돈이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손해배상금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돈이 나와도 생명을 그렇죠.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굉장히 좀 뭐 안타깝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도의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죠. 네, 조정, 알겠습니다. 네. 조정해서 의료조정 사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